안녕하세요. 공감본부입니다. 여러분도 감사일기 써보셨나요? 아침마다 긍정확언도 해보셨나요? 그런데 왜 내 삶은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 감사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데 아무리 감사를 해도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어떤 날은 감사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더 초라해지기까지 합니다. 사실 감사는 그렇게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좋게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이런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감사는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시선의 문제이고 해석의 문제이며 삶을 대하는 태도 전체와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감사가 자연스럽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감사가 안 될까? 왜 어떤 사람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충분함을 느낄까?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고 실제 삶에서 작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감사는 현실보다 먼저 뇌의 방향을 바꾼다. 인간의 뇌는 원래 결핍과 위험을 먼저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정편향이라고 부르는데요. 칭찬 10마디보다 비판 1마디가 더 오래 기억되고 오늘 잘된 일 10가지보다 한 가지 안 된 일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만 년의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인간의 기본 세팅입니다. 우리 뇌 안에는 망상 활성계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를 결정하는 장치인데요. 파란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길에서 파란 차가 갑자기 눈에 많이 띄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필터 때문입니다. 차가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뇌가 그쪽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감사도 정확히 이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매일 불만 속에서 살면 뇌는 불만거리를 먼저 찾도록 세팅됩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습관이 쌓이면 좋은 것을 먼저 찾는 방향으로 필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같은 현실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50대, 60대쯤 되면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기 쉽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퇴직 후 막막한 현실,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뇌는 점점 더 걱정과 결핍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감사는 이 기울어짐을 억지로 바로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는 연습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감사에도 인생이 안 바뀌는 사람들의 특징. 감사일기를 쓰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은 느낌이 든 적 있으십니까? 겉으로는 감사한 것들을 적고 있는데 속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뭔가 억지로 하는 느낌이 드는 상태.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감정 부조화라고 합니다. 머리로는 감사해야지 하는데 가슴은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간격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더 지쳐가고 결국 감사는 위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패턴은 조건부 감사입니다. 결과가 좋아야 감사할 수 있다. 내 상황이 나아지면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입니다. 언뜻 논리적인 것 같지만 이 방식은 만족을 영원히 다함으로 미루는 방식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가 기준이 되고 원하던 집을 사도 더 넓은 집이 눈에 들어오고 자녀가 취직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이 방식으로는 절대 감사가 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중 하나가 나는 행복하면 안 된다는 무의식입니다. 오랫동안 힘들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기쁨을 느끼는 순간 오히려 불안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 기쁨이 오래가지 않겠지. 이렇게 좋아도 될까? 라는 마음입니다. 살면서 겪어온 실망과 상실이 쌓이면 기쁨을 충분히 느끼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좋은 것에 마음을 여는 것이 조심스러워집니다. 비교 중독도 감사를 막는 큰 원인입니다.
옆집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하고 SNS에 올라온 누군가의 여행 사진과 내 일상을 비교하면서 내 삶이 자꾸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 비교가 쌓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비교를 끊임없이 유발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공통된 심리입니다. 당신이 의지가 약해서도 나쁜 성격이어서도 아닙니다. 나는 왜 감사가 잘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변화의 첫 번째 문입니다. 3. 누구는 감사가 자연스럽고 누구는 늘 비교만 하는 이유. 퇴직 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지만 소박한 밥 한 끼가 맛있다며 웃고 오래된 친구와의 전화 한 통에 하루가 충분한 사람. 반대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살고 있지만 옆집 소식에 마음이 불편하고 자녀가 충분히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 늘 걱정인 사람.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차이는 경제적 여건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충만 중심 사고와 결핍 중심 사고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결핍 중심인 사람은 기준이 항상 더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아니라 아직 갖지 못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만족은 영원히 다음에 옵니다. 충만 중심인 사람은 기준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한 끼, 이 사람과 나는 이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충만 중심 사고를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병을 심하게 앓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견뎌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가지고 있을 때는 모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보이지 않고 가족이 곁에 있을 때는 그 존재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잃고 나서야 그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압니다. 이것을 꼭 큰 상실을 겪어야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보인다는 것, 오늘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50대, 60대는 이미 크고 작은 상실을 겪어온 나이입니다. 그 경험들이 오히려 감사의 깊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4. 감사는 의지가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오랜만에 산을 걷거나 바다를 바라볼 때 문득 마음이 조용해지면서 아,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감정은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준 감사이죠. 반대로 불편 많은 사람과 하루를 보내고 나면 왜인지 나도 불편하고 기분이 무거워집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한 게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거울 신경이 있습니다. 주변의 감정과 분위기를 자동으로 흡수하고 따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은 환경을 그대로 흡수하는 존재입니다. SNS를 오래 하면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SNS는 더 좋은 것, 더 잘된 것, 더 행복해 보이는 것들로 가득한 공간입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보면 뇌의 비교 회로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내 삶이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SNS 사용 시간이 길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는 구조적으로 나쁜 소식을 더 많이 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매일 접하다 보면 세상이 온통 위험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감사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지는 지치지만 환경은 지치지 않고 작동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억지로 연습하려 하기 전에 감사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거나 아무 생각 없이 산책을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 멈춤이 뇌에게 숨을 줍니다. 뇌가 숨을 쉴 때 비로소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과의 만남을 조금 줄이고 자연과 가까워지고 나를 위로해주는 콘텐츠를 선택하는 것. 이런 작은 환경의 변화가 어떤 의지보다 강하게 감사를 만들어줍니다. 5. 감사가 결국 인생을 바꾸는 진짜 이유. 감사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사는 삶과 싸우지 않게 만드는 힘입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병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을 잃기도 하고 계획이 어긋나기도 합니다. 이 현실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 앞에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힘들지만 버텨나갑니다. 그 차이를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 회복 탄력성이 더 높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완전히 힘든 날에도 그 안에서 한 가지라도 버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것, 오늘도 밥을 먹었다는 것, 내일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거창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이유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힘든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면서도 그 안에서 소중한 것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쌓인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집니다. 그렇다고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상처가 자신을 완전히 부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알게 됩니다. 인생은 거대한 성공의 순간으로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불렀을 때, 오래된 친구와 말없이 앉아있던 저녁, 힘들었던 하루 끝에 따뜻하게 먹었던 밥 한 끼, 이런 평범한 것들이 사실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감사는 그 평범함을 다시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삶이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기 행동 적용법 3가지. 첫째,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기. 감사일기를 매일 쓰려고 하면 금방 부담이 됩니다. 분량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딱 한 가지만, 지금 내가 당연하게 갖고 있지만 잃으면 정말 힘든 것을 30초만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눈이 잘 보인다는 것,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것, 한 가지를 진짜로 느끼는 것이 10가지를 억지로 쓰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뇌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둘째, SNS 보며 타인의 삶 비교하지 않기. 감사가 안 된다면 의지보다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것이 빠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대신 창밖 5분, 저녁에 뉴스 대신 조용한 산책 10분, 비교를 유발하는 행동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그 시간만큼만 해보십시오. 셋째, 행복의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찾아보기.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할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그 조건이 생기기 전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딱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하지만 반복될수록 뇌가 결핍 대신 지금 여기를 먼저 보는 방향으로 서서히 바뀌어 갑니다. 삶을 바꾸는 건 큰 깨달음이 아니라 이런 작고 조용한 습관의 반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공감이 되셨나요? 감사가 안 되는 건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내가 원래 결핍을 먼저 보도록 설계되어 있고 비교를 유발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며 오랫동안 상처받고 참아온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춰보세요. 당신에게 지금 당연하게 있는 것들, 오늘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 영상을 끝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더 나은 하루를 원하고 있다는 것, 그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떠오르는 것 하나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떤 말이든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며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공감본부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